야, 그나저나 말이야. 우리 반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제일 힘들게 살았을까? 미정이 아니야. 혼자 애 키웠잖아, 남편도 없이. 너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아들이 결혼은 했어? 아직이요. 아직 여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너 집은 있니? 월세 살아요. 나이 들어서 월세 사는 거 정말 힘든데, 우리는 다 집 있잖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초대장은 한 달 전에 왔다. 고급스러운 흰색 봉투, 금박으로 찍힌 호텔 이름.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가 두툼했다. 나는 그걸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봤다. 고등학교 2학년 3반 동창회. 71살에 받는 동창회 초대장이라니. 나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고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그 초대장이 보였다. 구겨진 모서리, 커피 찌꺼기가 묻은 금박 글씨. 나도 모르게 다시 꺼냈다. 싱크대에서 물로 살짝 닦아냈다. 펼쳐서 말렸다. 괜히 손이 떨렸다. 50년 전 그 교실이 떠올랐다. 창가 끝자리에 앉아있던 나.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던 기억. 쟤네 집 진짜 가난하대. 뒤에서 들린 속삭임. 그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다. 졸업하고 몇 년 뒤 나는 결혼도 안 한 채 아이를 가졌다.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섭다는 말이 뭔지 그때 알았다. 그중 한 명이 2학년 3반 같은 반 친구였다. 미정이, 너 정말 그런 거야? 전화로 물어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낸 초대장을 나는 다시 들여다봤다. 참석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그 단어가 묘하게 걸렸다. 나한테 회신을 바란다니. 50년 만에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한테 전화하려다 말았다. 이런 거 말하면 엄마 왜 거기 가려고 해요? 물을 게 뻔했다. 설명하기 싫었다. 아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가고 싶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복수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다. 거울 앞에 섰다. 71살 여자. 흰머리가 반쯤 섞인 짧은 머리. 눈가주름. 입꼬리 주름. 손등에 깊게 팬 핏줄. 나는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블라우스 하나. 베이지색 치마 하나. 20년 전에 산 옷이었다. 아직 입을 만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동창회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밥을 먹지 않았다. 커피만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려서 컵을 2번 떨어뜨릴 뻔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아줌마가 어디 가세요? 물었다. 그냥 약속 있어서요.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지하철을 탔다. 1시간을 가야 했다. 창밖을 보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다. 역 이름이 지나갔다. 시청, 을지로, 명동. 호텔이 가까워졌다. 내리기 전에 화장실 거울을 봤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말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호텔 로비는 넓었다. 천장이 높았다.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연회장 그랜드홀.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사람들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야, 애들아. 오랜만이다. 어머야. 정말 안 변했네. 나는 멈췄다. 연회장 입구에 동창회 접수처라는 팻말이 보였다. 한 여자가 앉아서 이름표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 옆에 몇 명이 모여 수다를 떨었다. 나는 다가갔다. 저기요, 접수하려고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 김미정이에요. 이름을 말했다. 여자는 명단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으로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름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자는 다른 사람한테 이름표를 건넸다. 환하게 웃었다. 나는 옆으로 비켰다. 그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하나씩 이름표를 받아갔다. 나는 벽에 기대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접수처 여자가 다시 나를 봤다. 죄송한데요, 이름표를 못 찾겠어요. 그냥 안에 먼저 들어가세요. 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하얀 테이블보, 접시와 포크, 가운데 꽃병.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찾아 앉아 있었다. 나는 테이블 배치도를 봤다. 1번 테이블부터 8번 테이블까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행사 진행 요원 같았다. 손님, 자리 못 찾으셨어요? 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정이요. 남자는 배치도를 다시 봤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 죄송합니다. 명단 확인이 안 됐나 보네요. 잠시만요. 남자는 구석으로 가더니 접이식 의자 하나를 가져왔다. 8번 테이블 옆 벽 쪽에 놓았다.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 아니었다. 테이블 밖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았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다.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20년 된 검은 가방. 손잡이가 닳아서 색이 바랬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샐러드, 빵, 스테이크. 사람들은 포크를 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애들아,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50년 만이잖아. 웃음소리가 계속 터졌다. 내 앞에도 접시가 놓였다. 다른 테이블보다 반찬이 하나 적었다. 샐러드만 있었다. 빵은 없었다. 나는 포크를 들었다. 양상추를 찍었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다. 옆 테이블에서 명품 가방 자랑이 시작됐다. 이거 파리에서 샀어. 면세점에서. 어머, 나도 이거 있어. 한정판이야. 나는 내 가방을 내려다봤다.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20년. 이 가방 하나로 장을 보고 병원을 가고 아들 학교에 갔다. 그때 누군가 내 쪽을 봤다. 저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샐러드만 계속 먹었다. 김미정 아냐? 이름이 불렸다. 김미정 아냐? 목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더 크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5번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파마머리, 진주 목걸이, 화장이 진했다. 누군지 몰랐다. 50년이 지나면 얼굴도 변한다. 맞네. 김미정이네.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 사람도 나를 봤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번졌다. 물결처럼. 미정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인사치레였다. 목소리에 반가움은 없었다. 확인하는 톤이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같은. 네, 잘 지냈어요. 대답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여자는 다시 자기 테이블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됐다. 다시 식사가 계속됐다. 사람들은 포크를 놓고 와인을 들었다. 대화 소리가 커졌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작년에 정년퇴임했거든. 공무원이었어. 어머, 그럼 연금 나오겠네. 좋겠다. 우리 큰아들은 검사야. 서울에서 일해. 검사? 대단한데. 자랑이 시작됐다. 하나씩 돌아가며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집 자랑, 해외여행 자랑. 우리는 작년에 유럽 갔다 왔어.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딸은 의사야. 성형외과 하고 있어. 손주가 벌써 5이야. 다들 공부 잘해. 말이 끝날 때마다 와하는 감탄사가 터졌다. 박수도 쳤다. 웃음도 나왔다. 나는 포크를 내려놨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6번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그나저나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그야 당연히 최영환이야. 사업한다며? 맞아. 건설회사 한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성공한 사람, 잘 산 사람, 인정받는 사람. 나는 그 단어들 밖에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내 쪽을 돌아봤다. 3번 테이블이었다.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미정아, 너는 지금 뭐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봤다. 집에 있어요. 집에? 그럼 남편은? 없어요. 아, 그래. 여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동정? 아니, 동정보다 더 나쁜 것. 확인. 역시 그렇게 살았구나. 자식은 있어? 다른 여자가 물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뭐 하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캐묻는 투였다. 회사 다녀요. 회사? 어느 회사? 그냥 회사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였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여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래도 키우긴 컸네. 혼자 키웠으면 고생 많았겠다. 요즘 애들은 효도 안 하잖아. 힘들지? 동정이 쏟아졌다. 하나같이 다 거짓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너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 얼음이 다 녹아 있었다.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자, 단체 사진 찍을까요? 진행요원이 앞으로 나왔다. 카메라를 들었다. 다들 일어나셔서 앞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의자 끄는 소리, 웃음소리. 어디서? 가운데가 좋지. 자리를 잡았다. 나도 일어났다. 뒤쪽으로 갔다.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아, 미정아. 거기 서면 안 보여. 한 여자가 말했다. 친절한 척이었다. 이쪽으로 와. 손짓했다. 나는 그쪽으로 갔다. 그런데 자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다. 근데 여기도 좁은데. 그냥 저기서. 옆에. 여자가 가리킨 곳은 프레임 밖이었다.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곳.
자, 다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그 빛 밖에 서 있었다. 사진 찍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수다가 재개됐다. 이번엔 술이 돌았다. 목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다시 테이블 밖 의자로 돌아왔다.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손잡이를 만졌다. 다른 부분이 손에 걸렸다. 그나저나 미정이 말이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지만 선명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일 있잖아. 기억나? 응, 나도 들었어. 누구 남편한테. 쉿, 작게 말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게, 끈적하게. 50년 전 일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다. 어느 날 집 때문에 돌이 던져졌다. 나는 그 동네를 떠났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중 하나가 지금 저기 앉아 있었다. 5번 테이블. 파마머리 여자. 그때 일은 다 지나간 일이지 뭐.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마치 용서라도 해주는 듯한 말투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나는 가방을 꽉 쥐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 주름이 더 깊게 패였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50년 전에도 그랬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회장 문을 나섰다. 복도가 조용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다른 연회장에서 결혼식이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 벽에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거울이 보였다. 나는 그 앞에 섰다. 70살 여자. 검은 블라우스. 짧은 흰머리. 눈가 주름. 입술은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언제 번진 건지 몰랐다. 왜 왔을까?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냥 조용히 집에 갈까?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면 될 것 같았다. 어차피 나는 저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이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수건으로 닦았다. 휴지로 입술을 다시 정리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여러 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쪽.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멈췄다. 나를 봤다. 아니,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그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설마.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복도 저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 정장 차림. 걸음걸이. 어깨선. 아니야. 착각이야.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규칙적이고 단단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멈췄다. 내 바로 앞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5쯤 돼 보였다. 아니, 40? 나이는 잘 모르겠다.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정중했다. 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나가라는 신호였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나갔다. 뒤따라오던 사람들도 지나갔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착각이었다. 그냥 호텔 손님이었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물로 얼굴을 적셨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건으로 닦았다. 립스틱이 또 번졌다. 다시 고쳤다. 정신 차려. 혼잣말을 했다.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술이 더 돌았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얼굴들이 붉어졌다. 누군가는 테이블을 치며 웃고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갔다. 테이블 밖, 벽력, 접이식 의자,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아무도 내가 없었던 걸 눈치채지 못했다. 당연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받았으니까. 야, 그나저나 말이야. 5번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우리 반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야? 웃음이 터졌다. 불쌍하긴. 다들 잘 살잖아. 아니, 진짜로. 누가 제일 힘들게 살았을까? 글쎄, 모르겠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미정이 아냐?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포크를 쥐고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포크가 삐걱거렸다. 아, 맞다. 미정이. 혼자 애 키웠잖아. 남편도 없이. 힘들었겠다, 진짜. 동정이 쏟아졌다. 하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그냥 안주 삼아 던지는 말이었다. 미정아. 누군가 나를 불렀다. 3번 테이블. 똑같은 파마머리 여자. 너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회사? 어느 회사? 똑같은 질문이었다. 그냥 회사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웃음기가 번졌다. 그냥 회사래. 뭐 말하기 싫은가 보지. 그럴 수도 있지. 별로 안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수군거림이 커졌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 걸 여기서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였다. 거짓말 안에 허풍 떤다 할 게 뻔했다. 그리고 나는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만 보이면 됐다. 미정이 아들이 결혼은 했어? 다른 질문이 날아왔다. 아직이요. 아직? 나이가 몇인데? 38이요. 어머, 그 나이에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요즘엔 늦게들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혹시 여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돈이 없어서? 질문이 칼날처럼 날아왔다. 하나씩 예리하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그 침묵을 사람들은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아, 그렇구나. 그럼 힘들겠네.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집도 사야 하고. 미정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어떻게 도와줘? 힘들겠다. 동정 섞인 말들이 계속 쏟아졌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를 것 같았다. 그나저나 미정이, 너 지금 어디 살아? 경기도요. 어디? 성남시요. 거기 집값 쌀 거 아냐? 네, 괜찮아요. 전세야, 월세야? 질문이 멈추지 않았다. 월세요. 순간 공기가 변했다.
아, 월세구나. 그럼 매달 내야 하잖아. 힘들겠다. 나이 들어서 월세 사는 거 정말 힘든데. 우리는 다 집 있잖아. 그렇지. 아파트. 자랑이 시작됐다. 하나씩 돌아가며. 우리 집은 강남이야. 재건축 들어간대. 우리는 분당. 평수가 좀 돼. 우리는 애들이 사준 거야. 신축. 말이 끝날 때마다 와, 좋겠다 하는 감탄사가 따라왔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가방을 더 꽉 쥐었다. 손잡이가 손에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미정아, 너 이따가 어떻게 가? 지하철 타고 가요. 지하철? 여기서 먼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우리는 다 차 있어서 태워주고 싶은데 방향이 달라서. 거짓말이었다. 방향이 문제가 아니었다. 같이 타고 싶지 않은 거였다. 괜찮아요. 혼자 잘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얼굴 근육이 굳었다. 그때였다. 6번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자, 다들 잠깐만. 내가 건배사 하나 할게. 술잔을 들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 50년 만에 만났잖아.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어. 어떻게 살았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건배.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다. 나도 물컵을 들었다. 술은 없었다. 아무도 나한테 따라주지 않았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물컵을 입에 댔다. 미지근한 물. 맛이 없었다. 건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앉았다. 대화가 재개됐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로 향했다. 다시 복도가 조용했다. 발소리만 울렸다. 내 발소리.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무너져 있었다. 립스틱이 또 번졌다. 눈가가 축축했다. 언제 눈물이 났는지 몰랐다. 나는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고개를 숙였다. 그냥 가자. 혼잣말을 했다. 조용히 나가면 돼. 아무도 모르게.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그런데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누군가 불렀다. 나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미정 씨, 어디 가요? 아직 식사 안 끝났는데. 행사 진행 요원이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곧 케이크 나와요. 진행 요원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저기였다. 버튼만 누르면 됐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 못 가는 걸까?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내렸다. 정장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사람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췄다. 그 사람이 걸어왔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낮고 차분하고 단단했다. 왜 왔어? 나는 작게 말했다. 거의 숨소리처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그는 내 앞에 섰다. 정장이 단정했다. 넥타이가 반듯했다. 얼굴에 그늘이 없었다. 눈빛이 고요했다.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어?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태우고 어디 갔냐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만 쉬었어야 했다. 들어가 있어. 나 그냥 집에 갈게.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어머니 혼자 가시게 둘 수 없어요. 괜찮아. 나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같이 들어가요.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조용히 가면 돼. 어머니.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못 들은 척 못해요. 복도까지 들렸어요. 들었으면 더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요. 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같이 가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그의 손이 너무 단단했다. 연회장 문이 열렸다. 진행요원이 나왔다. 손님.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진행요원은 내 옆에 선 남자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저기, 혹시, 네. 김미정 씨 아들입니다. 그가 말했다. 진행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끌려가듯 따라갔다. 연회장 안.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다. 술잔이 오갔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런데 문 앞에 선 우리를 본 순간 하나둘씩 목소리가 멈췄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정장 입은 사람이 들어와? 수군거림이 번졌다. 그는 나를 내 자리로 데려갔다. 테이블 밖 의자. 여기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그는 내 옆에 섰다. 그리고 연회장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그를 봤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변했다.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나도 본 것 같은데. 몇몇이 휴대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6번 테이블이었다. 저 사람. 최근의 뉴스에 휴대폰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 사람 맞지?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치인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다. 포털 메인에 떴던 사진. 그룹 대표? 누군가 읽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내 옆에 선 남자에게 쏠렸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씨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오늘 동창회에 오신다고 해서 저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들을 둘러봤다. 혹시 김 사장님 계신가요? 6번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여기 있습니다. 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저희 회사 하청 계약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하셨죠? 예. 월세 사시는 거 힘들다고 하셨다면서요? 남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아섰다. 박 여사님도 계시네요. 5번 테이블. 파마머리 여자. 그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반갑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50년 전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 소문 퍼뜨리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여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 어머니가 동네에서 쫓겨나셨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용서하라고 온 건 아니니까요. 그는 다시 연회장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침묵.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그날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범하게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쫓겨났고 혼자 절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일 하시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 손을 보셨나요? 여러분? 그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셨어요. 손등이 터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매일 밥을 챙겨주셨어요. 따뜻한 밥. 그는 나를 봤다.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대학 보내주셨어요. 장학금 받으라고 새벽마다 깨워서 공부시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조금. 저는 어머니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 그는 다시 사람들을 봤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게 살았다고, 불쌍하다고, 월세 산다고, 아들이 변변찮다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가 변변찮은 게 맞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자리에 혼자 오시게 했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 작게 말했다. 이제 됐어. 가자. 그는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회장이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미정아. 돌아보지 않았다. 미정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또 다른 목소리.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저기 혹시 명함 좀. 누군가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그 사람을 봤다. 말없이 그 사람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문을 나섰다. 복도가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연회장 문이 열렸다. 몇 명이 뛰쳐나왔다. 미정 씨.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에 우리 둘이 비쳤다. 나와 아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왜 왔어? 다시 물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래도 와야 했어요. 내가 올 필요 없었어. 있었어요. 그가 나를 봤다. 어머니가 혼자 저런 데 가시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말렸을 거잖아. 당연하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 사람들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 들었어요. 복도에서. 그럼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아니요. 더 들어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로비가 보였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사람들. 나는 나가지 못했다. 어머니, 그가 내 팔을 잡았다. 가요. 어디로? 저녁 먹으러요. 배 안 고파? 거짓말. 그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어머니, 오늘 점심 안 드셨잖아요. 샐러드 하나 겨우 드셨어요. 다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그를 봤다. 1시간 전부터 복도에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힘들어 하시면 바로 들어가려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바보 같은 짓 했네. 어머니가 더 바보 같으셨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가요. 어머니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로비를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어디 가는데? 깜짝 선물이에요. 그는 차를 불렀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차에 탔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다. 아들이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어디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는 창밖을 봤다. 나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빌딩, 간판, 사람들. 2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작은 식당이었다. 간판에 설렁탕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데리고 오시던 곳. 기억났다. 30년 전,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서 설렁탕을 먹었다. 당시엔 이게 사치였다. 아직도 있었구나. 네.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설렁탕 국물 냄새.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나왔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손님. 혹시 기억하세요? 아들이 물었다. 그럼요. 30년 전에 자주 오시던 분이잖아요. 아드님이랑 같이. 할머니가 나를 봤다. 오랜만이시네요. 어쩐 일이세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그러셨구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30년 전에도 여기 앉았다. 설렁탕 2개 주세요. 아들이 주문했다. 네, 금방 나갑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테이블을 만졌다. 나무 테이블. 낡고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엄마. 아들이 나를 봤다. 왜 거기 갔어요? 그냥은 없잖아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보여주고 싶었어? 뭐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가난하다고. 혼자 애 키운다고. 남편도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 그냥 살아있다는 거. 어머니, 복수하러 간 게 아니야. 자랑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냥 한 번쯤은 내 얼굴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여기 있다고. 아들은 한참 나를 보다가 말했다. 보여주셨잖아요. 응? 어머니, 오늘 다 보여주셨어요. 그가 웃었다. 테이블 밖에 앉아 계셨을 때 저 멀리서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게 앉아 계셨는지. 당당하긴 무슨. 초라했지.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당당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개 숙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렁탕이 나왔다. 하얀 국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짠맛이 났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뜨거워서. 거짓말이었다. 아들도 알았다.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 국물을 떴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30년 전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밖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별이 보였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집에 갈게. 왜요? 익숙해서. 익숙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아까 복도에서 했던 말을 또 했다.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너 오늘 말투가 왜 이래? 엄마가 고집 부리셔서요. 나 원래 고집세. 알아요. 저 닮아서. 우리는 웃었다. 차가 왔다. 태워드릴까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네. 경기도 성남시까지요. 아들이 대답했다. 차에 탔다. 창밖을 봤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엄마. 응. 다시는 그런데 혼자 가지 마세요. 알았어. 진짜요? 응. 거짓말이 아니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보여줬으니까.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아들도 내렸다. 들어가요. 너는? 저도 잠깐 올라갔다 갈게요. 차 한 잔만 마시고. 알았어.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에서 내렸다. 집 앞에 섰다.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와. 아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앉아. 차 끓일게.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 있어. 나는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받았다.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거실을 봤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문득 생각했다. 30년 전 이 좁은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다. 작았다. 내 허리춤까지밖에 안 왔다. 지금은 나보다 훨씬 크다. 물이 끓었다. 차를 탔다. 2잔. 거실로 가서 아들 옆에 앉았다. 마셔. 감사합니다. 그는 차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엄마. 응.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는 차를 내려놓았다.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동창회 간다고.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말하면 말렸을 것 같아서. 당연히 말렸죠.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미안해. 괜찮아요. 그는 웃었다. 대신 조건 있어요. 무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약속?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아들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네. 엄마도 푹 쉬세요. 그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엄마.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말했다.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뭐가? 그냥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찻잔을 들었다. 아직 따뜻했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평생 나는 끝자리에 앉았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오늘 연회장에서도, 테이블 밖 의자.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다. 끝자리도 자리다. 거기서도 나는 살았다. 쓰러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다봤다. 20년 된 검은 가방. 손잡이가 닳았다. 천천히 어깨에서 내렸다. 소파 옆에 내려놨다. 가방 끈을 느슨하게 풀었다. 평생 꽉 쥐고 살았던 그 끈을
이제는 놓아도 될 것 같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